안녕하세요, 태양광도사 대도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사이에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MA 인버터의 세대는 현재 그대로 보관을 하고 다른 발전소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면서 사용할 예정이고, 여기 있는 다이오드반 4곳이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현재는 효성 인버터 100kW급 한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돈 벌리는 소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MA 인버터 설치할 때 각 인버터별로 5채널씩 총 20채널이 접속이 됐었는데요. 이 효성 인버터는 입력 채널 수가 20채널이어서 모두 다 이전해서 접속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있는 발전 사업자 분들 중에 본인이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는 사전에 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설계도 해보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체하는 시간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교체 작업이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오후 1시 정도 교체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인버터를 교체함으로써 이제 다시 5년의 무상 AS 기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무상으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5년 이후에는 유상 수리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또 인버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한 대 인버터만 교체하면 되니까 이전에 4대를 다 수리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진 상황이죠. 효성 인버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발전량을 어떻게 볼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아래에 통신 USB 단자가 있어서 어플로 연결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버터가 바뀜으로써 모니터링 설비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SMA 인버터 사용할 때도 라시에서 관리를 했었고, 신규 이 효성 인버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라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른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있었다면 효성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성의 모니터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교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제품만 교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의 순서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검토를 해야겠죠. 태양광 전지판의 채널 수, 집병렬, 전압 범위, 인버터의 전압 범위, 인버터의 채널 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체를 했을 때 발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컨설팅 및 설계를 해야겠죠. 또한 현재 전기 설비 기준과 과거의 전기 설비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의 전기 설비 기준을 맞게 설계할 수 있는지도 컨설팅과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전문가인 발전 사업자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잡은다고 하면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사업주의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을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관할 광역지자체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 중에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인버터 교체가 되는 사항인데요. 공사계획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계획 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사용점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버터를 교체했기 때문에 사용점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용점검사를 다시 받지 못하면 4년마다 받아야 되는 사용점검사 재검이 있습니다. 재검에 불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불합격을 하면 그때 부랴부랴 서류하고 검사 받는 기간 내내 사업주는 돈의 지출과 초조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계획 신고를 하셔서 사용점검사를 받을 수 있게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공사계획 신고를 안 하시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사업법상 선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발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사업체가 잘 신고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꼭 전문업체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공사계획 신고를 다 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공사를 해야겠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 기간은 오늘같이 약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는 이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좋은 시공업체라고 하면 미리 날짜를 잘 봐서 발전이 잘 안 되는 날, 비 오는 날은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이쪽 시간이 좀 낮은 시간대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발전의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도 경험이 있어야지만 짧게 끄고 짧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이제는 정기안전공사의 사용점검사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기안전공사의 사용점검사는 첫 번째 항인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각 지역별로 정기안전공사는 다 존재를 하고 그 정기안전공사에서 인버터를 제대로 교체했는지 정기적으로는 안정한지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와서 보고 체크해보고 검측해보고 합격비증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발전소는 기존의 인버터가 아닌 신규 인버터로서 정식 등록이 돼서 가동을 하는 설비가 되고요. 그로부터 4년 뒤에 다시 재검을 받을 때도 그 인버터를 사용하고 있어도 문제없이 정기검사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검사를 다 끝났다고 보면 사용점검사 필증과 제품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KS 성적서 등을 시공업체에서 사업주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요. 하자보증증권은 끊을지 말지는 사업주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이 인버터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인버터의 제품의 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보증기간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자보증증권도 원한다. 그러면 보통은 전체 공사 금액에서 3년 5%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난 거라고 판단하시면 3년 안에는 하자보증증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규 공사 같은 경우는 가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기검사나 이런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업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공사만 하고 나머지 행정조차를 해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업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태양광 사업주들은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도사 영상을 보시고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합천 이 발전소에 인버터 교체 공사를 진행한 다원 전력기술의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전력기술의 손호수라고 합니다. 이 교체 작업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예요? 처음에 공사할 때는 장비가 안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버터를 그 현장까지 가져가는데 길이 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손수레 같은 걸로 일단 끌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힘이 드는 게 높이 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걸어야 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체인벌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제 인양을 해 가지고 브라켓에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교체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나요? 처음 발전기를 설치하는 시점이 네. 2010년대 초반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된 것들 특히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에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그 100kW가 아니라 분산된 인버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개가 고장 났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만 이제 그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사 계획 신고라든지 사용전 검사라든지 도면 감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그냥 통으로 다 이제 철거를 하고 100kg 한 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수요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모든 인허가와 네. 검사 신청과 네. 과정을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시나요? 직접 제가 다 하고 오.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현장 와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겠는지 이제 그 판단을 하고 도면도 작성을 하고 이제 공사 계획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사용전 검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큰 인버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에 있는 인버터도 교체를 해주시나요? 주택의 인버터도 하고 큰 인버터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된 거라면 수리도 하고 그다음 점검도 하고 예, 교체도 하고 예, 그런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이 난 인버터가 아니라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전에 설치한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스트링 인버터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노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함으로써 발전량이 더 높으니까 수익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네. 센트럴 인버터 사용하시는 분 중에 고장이 자꾸 일어나신다. 그런 분들은 고장도 주니까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뭐 발전 효율이 좋아지면서 네. 수익이 나니까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고장 날 때마다 계속 멈추기 때문에 그때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체를 하게 되면 고장 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다음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 수익도 더 늘고 그 교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죠. 저희 네. 구독자들은 저렴하게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